취업 재무 그리고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 셋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볼루션의 수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친이님, 구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친이님께 졸라서 기획한 주식 투자 토픽입니다. 요즘 CCT가 바뀐다고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랑 연결해서 포트폴리오 이야기도 하고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는 게 맞는지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요. 근데 오늘 진짜 현실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이론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위주로 얘기해볼게요. 다들 요즘 투자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포트폴리오 한번 공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큰 건 없고요. 예전 에피소드에서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년부터 다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2024년에 부동산 구매를 하면서 다 정리를 하고 저 같은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25년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복잡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코어는 S&P 500 그리고 나스닥으로 같이 가져가고 있고요. IBB라는 호장에서 살 수 있는 걸 사고 있고 미장에서는 나스닥 100으로 QQQM 그리고 그중에 3분의 1은 QLD 나스닥 레버리지 2배를 시작했습니다. 나도 IVB 있는데. 저도 IVV 있어요. 그리고 QAD는 이제 저희가 퀸즐랜드니까 좀 익숙한 ETF 티커잖아요. QAD, 우리 QQQ 2배 레버리지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소액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TQQQ를 못 모르고 들어갔다가 급한 돈을 가지고 와서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이 돈을 언젠가 써야 되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멘탈 게임이죠, 주식은. 저도 전에 레버리지로 재미 좀 봐가지고 요새 또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완전 지금 손 떨고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도 테마 ETF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일단은 구리강산 ETF도 갖고 있고 우라늄도 있고 AI 데이터 센터랑 전기 수요가 연결되는 그런 테마더라고요. AI가 켜질수록 전기가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원전도 다시 뜨고 그게 우라늄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즈님이 패션이랑 인테리어 쪽으로 굉장히 트렌디한데 주식 경제 쪽으로도 아주 트렌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인프라 소재이고 또 워낙에 핫하잖아요. 대세인 반도체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덜하기도 하고요. 제가 뭐 큰 돈이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사실은 없고요. 전기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광통신 부품 만드는 개별지도 그냥 구경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정말 핫한 하이닉스가 들어간 IKO라는 한국 반도체 ETF 들어가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냥 타이밍을 보고 있습니다. IKO 말씀하시니까 정말 하이닉스랑 그 삼성전자가 생각나네요. 저희 삼전 한익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난리죠. 저도 뉴스에서 계속 보는데 전 도대체 왜 팔았을까요? 어머, 맞다. 구만님 예전에 SK랑 삼성 주 주셨죠? 그러니까요. 그거 갖고 있었으면 지금 은퇴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제가 한동안은 삼성 때문에 진짜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이닉스 때문에 진짜 배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어제 하이닉스 보면서 떨어질 때 다시 타?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안 샀는데 다음날 또 올라서 알죠? 모두 껄무새. 살걸. 제 생각에는 조금 다시 한번 이런 조정장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멘탈 잘 잡고 흔들리지 말고 딱 좋은 타이밍 있으면은 그때 같이 들어가자고요. 혹시 우정 주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게 뭐예요? 우정 주식이라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은 주식을 사는 거예요. 약간 개모임 하듯이 그 주식이 오르면은 친구들끼리 하하호호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주식이 떨어지면 서로 멘탈 감싸주면서 보호해주고 같이 우울해주고 그렇게 버텨주는 거예요. 저희 할까요? 좋아요, 좋아. 그러면은 SK 막 이런 거? 친이님이 추천해서 골라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우정주식 구매해서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자고요. 그러면은 제가 요새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 수요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버블이다 하기는 SK 하이닉스가 워낙에 시장의 선두주자여가지고 실적도 그만큼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미국 시장에 상장한 것도 아시죠?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삼성전자도 같이 오르는 건가, SK만 오르는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삼성전자도 ADR로 미국 주식에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그 두 가지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아주 살짝 결이 달라요. 삼성전자는 칩뿐만 아니라 가전기기 같은 다른 솔루션도 많이 하고 있고 뭐 핸드폰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력 회복 기대감이 큰 거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메모리 칩이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증권가에서는 SK를 좀 더 공격적으로 보는 느낌이더라고요. 저도 그래가지고 엊그저께 고점 대비 한 40%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샀습니다. 사실 제가 호주 살아서 한국 사람들만큼 포모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저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주주됐어요. 근데 저도 사실 흔들리는데 이미 많이 오른 거 보면은 이게 들어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또 제가 들어가면 빠질지도 몰라요. 살 때 되면 말씀드릴 테니까 미리 돈을 모아놓으세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식 얘기할 정도면은 이제 고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요한 건 주식 투자는 수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내가 아는 종목으로 간결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코어로 아까 말씀하신 S&P 500 위주, 뭐 IVV 같은 그런 아이로 멘탈에 데미지가 크게 안 가는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그때그때 트렌드에 따라 혹은 테마에 따라 관심이 몰려있는 투자 종목도 조금씩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공부도 되고요. 우리 모두 성투입니다. 살까요? 지금이라도 안 늦었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CGT 얘기를 빼면 안 되죠. 신니님, 이 CGT에 대해서 좀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는 개인이 주식이나 투자 자산을 12개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양도 차익의 절반을 세금에서 빼줬어요. 이걸 CGT 50%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다가올 2027년 7월 1일부터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고요? 네, 이미 법으로 통과됐거든요. 없어지지만 대신에 인플레이션만큼 취득가액을 올려주는 코스트 베이스 인덱세이션이라는 그런 등급을 매길 거고요. 일괄적으로 양도 차익의 30% 최소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중요한 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생기는 차익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은 그 전까지 오른 차익은 기존 50% 디스카운트는 그대로고요. 그리고 슈퍼 안에서는 이번에는 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당장 팔아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네요. 네, 맞아요. 패닉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투자 전략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12개월만 넘기면 어쨌거나 세금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이제 그 메리트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12개월을 억지로 버티는 경우도 있었어요. 주식 매도 같은 거 할 때요.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그거로부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적용으로 실질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효과가 있으니까 투자 전략을 어느 정도는 변경하되 패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슈퍼 안에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하니까 슈퍼를 활용해서 투자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셀러리 세크리파이스나 컨세셔널 컨트리뷰션 이거를 꽉꽉 채우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조금 힘든 게 주식을 더 해야 되는지 스포를 더 해야 되는지 세이빙도 해야 되니까 한정적이잖아요. 그걸 선택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는 각각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현금 흐름이 얼만큼 유하고 혹은 타이트한지 그걸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상황 같아요. 종잣돈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게 정말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이고 고민일 것 같아요. 부동산을 사려고 주식으로 돈을 모으는 게 맞느냐? 양날의 검이잖아요? 저는 솔직히 5년 안에 써야 하는 돈이면 주식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 10만 불 넣어서 15만 불이 됐어도 팔면 CGT가 나가잖아요. 근데 또 세금 구간이 37%면 세금만 15,000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손에 쥐는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타이밍 리스크도 또 있겠죠? 내가 집을 사야 할 타이밍에 주식이 빠져있으면은 집을 사야 할 타이밍에 주식이 손실 중이면은 또 팔기가 그렇잖아요. 아마도 2022년 코로나 직후에 그랬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 TQQQ, 그 레버리지가 고점 대비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딱 집을 사야 되는 마음을 먹기 시작한 때인데 너무나도 출혈이 크다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죠. 근데 다행히 저희가 정말 준비가 되었을 때는 회복이 돼서 5%만 먹고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막 5년 안에 진짜 목돈을 써야 된다 그러면 그냥 텀 디퍼짓에다가 넣는 게 심신 안정을 위해서 나은 것 같아요. 금리도 나쁘지 않고 리스크 없이 내가 필요한 타이밍에 딱 꺼낼 수 있어서 쓸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의 목적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단기로 필요한 돈, 중장기로 필요한 돈. 이 원칙 하나만 있어도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많이 달라지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현금으로는 갖고 있는 거를 절대 하지 않아요. 제 아무리 단기여도 고물가 시대에 화폐 가치는 사실 매일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소 오프셋이나 고금리 계좌 1년 이상 보유할 현금이라면 저는 주식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나 첫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한 푼이 아쉬울 때가 있잖아요. 그 당시가 부동산 상승장이다 보니까 매번 올라가는데 그때 주식이 묶여있는 돈을 보니까 처음에는 고민 많이 들다가 다 팔아서 좀 아쉬운 게 많거든요. 저는 솔직히 5년 안에 쓸 돈이라면, 그러니까 정말 집을 살 돈이라면 주식에 넣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신의 손이 아닌 이상. 저도 맞아요. 그렇게 막 단기로 필요한 돈, 중장기에 필요한 돈 나눌 돈이 없어요. 그리고 집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오프셋 계좌에다가 여유 현금을 다 모아놓으시잖아요. 그래야 이자가 절감이 되니까 그 돈을 그냥 두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번에 치니님이 말씀해주신 뎁 리사이클링이라는 걸 해서 이득을 만들 수 있는 거를 시도하는 게 나은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굿 포인트인데요. 뎁 리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비공제 모기지 빚을 세금 공제되는 투자 지출로 바꾸는 전략이에요. 아마도 세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 뎁 리사이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유 현금을 모기지 원금에 갚고 그만큼을 바로 인베스트먼트 론으로 다시 빌려서 주식을 사는 거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사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근데 핵심은 자가 홈런 이자는 세금 공제가 안 되는데 주식 투자 목적 대출 이자는 공제가 된다는 거죠. 그 차이를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10만 불 여윳돈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돈을 자가 홈런 오프셋에 넣어놓으면 홈런의 이자만큼 공제가 되겠죠? 우리가 아끼는 건 바로 그 10만 불만큼의 홈런 이자예요. 반면에 뎁 리사이클을 활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뱅커에게 내 홈런을 10만 불을 인베스트먼트 퍼포스로 스플릿하고 싶다고 먼저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스플릿을 하고 나서 10만 불을 홈런에 갚으세요. 그러면은 홈런은 10만 불어치 줄겠죠? 그러고 나서 새로 스플릿한 그 홈런, 인베스트먼트용 홈런 10만 불을 열었으니까 그 돈을 다시 위드로우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의 장점은 투자형으로 스플릿한 10만 불에 대해 이자는 지출 공제가 가능하고요. 또 투자 주식으로 인해서 수익이 추가적으로 창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법적으로 꼭 알아야 하는 게 ATO 입장에서 집 대출이랑 투자 대출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론 스플릿을 처음부터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이자 공제를 인정 못 받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서류 관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버드시트랑 연관이 돼요. 예를 들어 기존 투자형 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은 제한이 생겼잖아요. 주식 투자 이자 공제는 근데 그대로예요. 거기다가 호주 주식 ETF는 프랭킹 크레딧까지 있어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뎁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투자를 할 계기를 꼭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주식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오프셋에 돈을 쌓아두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은 건가요? 절대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오프셋은 유동성이 있어요. 즉 비상금 역할이죠. 뎁 리사이클은 어쨌거나 대출이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면은 아까 수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손실에다가 이자까지 나가는 거니까 개인의 현금 흐름이나 가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프셋 어카운트도 있고 뎁 리사이클 어카운트 스플릿도 만들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오늘 내용 정말 많았는데요.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 주식 이야기, IKO 한국반도체 ETF 이야기, CGT 변경 핵심 정리, 그리고 종잣돈은 목적에 따라 다르니 잘 알고서 투자하는 것, 오프셋에 있는 여유현금은 뎁 리사이클링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점, 맞죠?
네. 그리고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예요. 개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경험담을 풀기도 했지만 세법 전략은 꼭 세무사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랑 상의하는 게 좋아요. 법적인 조언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인 질문은 인스타그램 DM 보내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시간 보냈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이민자의 현실 호주 이민자 여자세 그녀들의 이야기 Evolution 호주 유일 시볼루션 팟캐스트